사람의 마음은 불과도 같고 물과도 같습니다. 불처럼 타오를 때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만 물처럼 고요할 때는 세상을 비추고 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화를 만나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평화로워지기도 하고 더 아프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빌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 그 너머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며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길 위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화는 나를 먼저 태우는 불이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남을 태우려다 오히려 나를 먼저 태우는 불이다. 분노는 불길과 같습니다. 순간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먼저 그 불에 대이는 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장에 나가 생선을 샀습니다. 상인이 잔돈을 잘못 건네자 순간 마음속에서 불씨가 튀었습니다. 이봐요, 왜 제대로 안 줍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왔습니다. 상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노인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지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집에 도착해도 저녁 밥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답답했고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태우고 있었음을. 가정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당신은 왜 늘 가족보다 일이 먼저야? 이렇게 터져나온 화는 순간은 시원한 듯하지만 결국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조차 화에 가려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랑조차 지킬 수 없다. 분노는 몸을 병들게 합니다. 혈압은 오르고 가슴은 두근거리며 숨은 가빠지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화는 상대를 향하는 칼 같지만 사실은 내 몸을 찌르는 칼입니다. 나를 해치고 내가 사랑하는 관계까지 해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3번 숨을 고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괜찮다. 숨을 내쉬며 지나간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며 나는 괜찮다. 짧지만 깊은 멈춤이 불길 같은 화를 끄는 맑은 물이 됩니다. 혹시 오늘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괜히 신경 쓰였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 말이 내 안에서 울리면 불씨 같은 화는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정약용 선생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자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이제 부모 생각은 안 하나? 서운함은 곧 화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부모를 잊었냐? 왜 연락이 없냐? 전화를 끊고 나서 방 안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불이 꺼진 듯 어두웠습니다. 시원하기는커녕 가슴 한쪽이 더 허전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다쳤고 그 틈은 오래도록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역시 아들의 연락이 뜸했지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쁜 줄 알아. 그래도 엄마는 내 목소리 듣고 싶다. 그 말은 나무 그늘처럼 시원하게 아들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엄마는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그 후로 아들은 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다리가 되어 멀어지던 마음을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다스리라. 그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는 나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면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혹시 요즘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을 화로 표현하신 적 있습니까? 그 순간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기다려보자. 괜찮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간다. 말이 날카로워지려 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호흡하십시오. 전화를 걸 때는 내가 보고 싶다는 말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호흡 하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릴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 또한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 침묵이 최고의 답이 될 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모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펼쳤고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된다고. 회의 자리에서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방식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구식이에요. 순간 선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한번 보여줘.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과 여유는 오히려 강한 울림이 되어 후배를 감동시켰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어. 순간 아내의 가슴 속에서 서운함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말 대신 짧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즉시 반박했더라면 작은 말이 큰 다툼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흘러가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라고. 분노는 파도와 같습니다. 순간 크게 밀려오지만 잠시 기다리면 반드시 잦아듭니다. 침묵은 그 파도가 지나갈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정약용 선생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지나치면 원망을 부르고 침묵은 덕을 남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박했다가 뒤늦게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그냥 웃어넘길 걸 한마디만 덜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시간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기다림이고 치유이며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잠시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불길 같던 화는 사라지고 내 안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화를 다스리는 작은 습관들. 화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불씨가 오래 쌓여온 결과입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서운함, 쌓여만 가는 피곤함, 풀지 못한 근심과 걱정. 그것들이 마음속에 자리하다가 어느 순간 불길로 번져 나옵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길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자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방에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걸 볼 때마다 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왜 늘 내가 먼저 치워야 하지? 손은 설거지통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가슴은 답답해져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목 끝까지 차오른 짜증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내뱉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동안 가슴 속 불씨도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화가 오를 때마다 먼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큰 다툼을 막아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습관은 의지보다 강하다.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습관은 쌓여 길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은 작은 데서 무너지고 작은 습관은 큰 길을 바꾼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같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마음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괜히 그 말을 했어. 참을걸. 그 후회가 마음속에 오래 남아 밤잠을 설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억하십시오. 화를 다스리는 힘은 크고 거창한 다짐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상에 스며 있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마시는 일,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어보는 일, 말을 삼키고 잠시 눈을 감는 일. 그 사소한 행동이 불길을 막고 마음을 살립니다. 화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이기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일상의 습관을 바꾸라. 오늘 하루 작은 습관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습관이 모이고 쌓이면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작은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째, 화를 넘어서야 보이는 길. 현명한 사람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화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마음은 넓어지고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자기 방식대로 하자 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니?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말은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왔습니다.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내 방식도 괜찮네? 서로 배워가자꾸나. 그 한마디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던 다리, 그러나 다리가 놓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 대신 이해를 택한 순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화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화는 마음을 해치는 칼이다. 그 칼을 거두는 이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에게 속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너 왜 항상 이래? 나를 무시하니? 말은 혀끝까지 올랐습니다. 눈앞이 붉어지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지? 다음에는 꼭 지켜줘. 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 한마디 덕분에 우정은 무너지지 않고 더 깊어졌습니다. 화를 넘어선 순간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화는 순간의 쾌감만 줍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늘 후회가 남습니다. 반대로 화를 넘어섰을 때는 따뜻한 대화가 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화를 품으면 나를 잃고 화를 다스리면 사랑을 얻는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가 있으십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풀지 못한 앙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놓아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3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넓어지고 내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를 넘어서는 길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오늘 하루 화를 넘어서는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관계는 다시 이어지며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작은 화를 넘어선 자리에서 큰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수없이 화를 만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오해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길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불길은 언제나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는 일, 사랑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삼키고 침묵을 선택하며 작은 습관을 길러갈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고요한 물결처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작은 화를 넘어선 그 자리에서 더 큰 사랑과 지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